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이심전심이란 얘기가 있죠. 한 정치인이 어떤 정치인과 너무나 닮았고 결국은 같은 꿈을 꿨지만 동상이몽이 됐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는 야망이 있었고 서로에게는 아주 숨가쁘고 아주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희망찬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몇 개월 동안은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꿈에 부풀어서 조기 대선 조기잡이라 하러 갔다가 다시 조기는 못 잡고 부모도 못 잡고 지금은 오히려 뭡니까? 한 사람은 산속을 들어가야 되고 한 사람은 국립대학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로 오늘은 한동훈이와 이재명의 어떤 운명. 근데 이렇게 보시면 글자도 이렇게 을의일주고 을류일주 같은 을목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닮을 수가 없죠. 딱 10살 73년생 63년생 10살 차이면서도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명이 닮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죠.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건데 이신전심이란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서로 마음은 잘 통했죠. 잘 통했지만 결국은 그래서 짬짬이도 같이 하고 악수도 하고 우리 대통령을 두 사람의 꿈은 달랐겠죠. 야망은 달랐겠죠. 이자는 이자대로 대통령 꿈을 하고 싶, 이자는 이자대로 대통령 하고 싶었죠. 그래서 권좌에서 밀어내면은 내가 빨리 대통령이 되겠다 해서 서로 악수하고 서로 이렇게 그죠. 서로 간에 생각은 다 있었겠죠. 이자는 이자나 한동훈은 나름대로 보수에 나는 뭡니까 혼자의 자기는 주자가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 내가 결국은 보수 우파에서는 나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미워도 다시 한번 나쁠 거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고요. 이재명이는 당연히 지금까지는 뭡니까 3월 26일 전에는 그저 대세의 흐름이 어차피 그 뒤에 주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대선 주자가 그래서 본인도 이자도 대통령 꿈을 꿨고 이자도 대통령 꿈을 꾸는 거죠. 그러나 한낱 물거품이 되고 동상이몽이 돼서 같은 날 같은 꿈을 꿨지만 그 꿈은 전부 다 개꿈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꿈도 꿈나름인데 꿈은 꾸는 자의 물론 꿈꾸는 것은 마음대로 자기 꿈 자기가 꾸는 것이지만 그러나 꿈을 내 거로 가지는 것은 운명에 따라줘야 되고 하늘의 점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꿈은요 하늘의 어떤 점지 하늘의 어떤 천기를 열려야만이 대통령이 된다. 어떤 짬짬이나 그자서 급모술수나 어떤 밀어붙이기나 탄핵이라든가 어떤 예산 삭감이라든가 입법 독주라든가 어떤 목조르기 힘 빼기 뭐 이런 거에서 대통령이 되기는 너무나 힘든다. 그래서 지금 문영배는 지금 뭡니까 어떤 선고를 내리지 않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3월 27일, 28일 그 이후로 물론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오주 21일은 저는 이미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마음은 너무나 바쁘겠죠. 나는 3월 26일 날 공직선거가 2심 판결을 받는데 거기서만 형량이 높게 나와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는 너무나 싸늘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지금 최상무 권한대행 보고 협박질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하면 이런 대놓고 이제 협박질하고 오늘 밤에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을 지금 모집하고 지금 난리 법석이 뜨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뭡니까 내란이라도 일으킬 그런 태세죠. 오히려 이런 자들이 지금 이자가 지금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려고 하냐. 그래서 러시아제 근총이 나오고 이제 지금 뭡니까 공포불행이를 만들고 김용민이가 시간은 또 윤석열 대통령 편이다부터 해서 정청래부터 이제는 모든 그저 박찬대가 그렇습니까 또 최상목이 협박질하더만 박찬대가 안 통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재명이 직접 이제 좀 무슨 조폭처럼 가만 놔두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이제는 대놓고 막 이제 협박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승무 권한대행이 옛날에 뭡니까 조한창 재판관하고 정계선 재판은 자기 마음대로 결재를 했는데 지금은 국무회의를 하는 거죠. 국무위원들을 가서 이름을 시켜보는 거죠.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할 때는 외롭고 힘들고 두려웠지만 국무위원들 같이 회의를 하니까 거기는 노하우 많은 김문수 장관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법제처장도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힘을 얻어서 그렇게 같이 하니까 자기는 견딜 수 있는 이제는 내공이 생겼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갑자기 그런 대응이 돼서 저자들 협박질을 못 이겨서 조한창 재판관하고 정혜선 재판관을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입니까 이제는 국무위원들을 인정해서 국무위원들하고 같이 언어를 하니까 그만큼
내공이 생겨서 40여 개를 임명 안 하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지금 뭡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빨대를 많이 꼽아놨겠죠. 국힘당에서는 뭡니까? 정보가 잘 없지만 저쪽에서는 실시간을 정보를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막 의총이 생기고 밤에 뭐 아스팔트에 나가고 지금 뭡니까? 삭발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좀 단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 경남의 김경수는 바둑이죠. 열흘 굶어도 끄떡이 없어요. 저자들은 좌빨들은 우리 배도 배속도 우파하고는 다르게 생겼는가 봐요. 우파들은 3일만 굶으면 그냥 피골이 상접하고 쓰러질락하고 7일이면 의사인데 실려가고 이런데 저자들은 10일 굶어도 괜찮고 19일 굶어도 괜찮고 40일 굶어도 괜찮고 얼굴만 전부 부엌에 좋아서 나오는 겁니다. 전부 뱀술을 담가 먹는지 뱀을 구워 먹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자들은 굶으면 굶을수록 어디 힘이 나고 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들은 식량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보수파는 3일만 굶어도 피골이 상접해서 휴대폰도 못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자들은 굶으면 굶을수록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속도 좌파와 우파가 다르게 생겼나 저는 그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자들의 또 꿈은 한계를 뭡니까? 그냥 꿈에본 내 고향이 됐다. 이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단 한시에 같은 자리에 같은 꿈을 꿨지만 나이는 10살 차이지만 나도 대통령, 니도 대통령 이러다가 조기잡이를 계속 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기는 물 건너 갔다 이런 거죠. 당연히 조기는 물 건너 가는 거죠. 땅으로 기가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걸 아는 자들이 지금까지 조기는 물 건너 갔다, 물 건너 갔다, 조기 돼서는 물 건너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조기는 물 건너 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서 깨닫는 겁니다. 조기는 이미 물 건너 가고 없는 거죠. 자기들이 그만큼 조기를 잠들고 난리를 지기니까 조기도 뭐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귀도 있고 눈이 있는데 왜 내 잡아 먹으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기가 다 도망가 보고 이미 저 일본 쪽으로 한번 가서 태평양 뒤로 숨어 있어서 지금 바다에 조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한날 한시에 같은 꿈을 꾸고 서로 여기서 12명이 참가를 하고 탄핵 소추가 돼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탄핵 심판하고 있는 데는 결국 저는 큰 역할을 한 거는 바로 한동훈의 역할이죠. 물론 이재명이도 같은 꿈을 꿨겠죠. 내가 연판장을 같이 뭡니까 바둑돌을 낳는 것은 결국 나는 나달이 대통령 하고 싶고 이자들은 대통령 하고 싶지만 결국적으로는 그것은 한날 꿈에 불과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최상목인데 협박질을 하고 대놓고 지금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직접 아마 돌멩이라 들고 갈 그런 지금 대세죠. 그렇지만 모든 것은 뭡니까? 결국은 시간은 대통령 편이다. 김용민이가 했는 것이 결국은 그 말이 자기들 어떤 뭡니까? 개딸들이나 좌파들은 어떤 이런 사람들 일깨우기 위해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결국은 시간은 대통령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두릅이 이제 필 거고요. 진달래가 필 겁니다. 제가 늘 그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진달래 피고 두릅이 필 때는 분명히 나오실 거다. 이제는 그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문영배도 자기 스스로 셀프로 지금 월급을 다 올리고 3% 올리고 이러면서도 대통령 선거를 못하는 건 뭡니까? 이미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김복형 어떤 재판관과 정계성 재판관이 안에서 지금 굉장히 논쟁이 아주 시끄럽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김복형 재판관은 수많은 엘리트 코스만 밟았죠. 정계선하고 문영배는 저쪽에 뭡니까? 그래도 법리적인 다툼에서는 김복형 재판관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나.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 때문에 지금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다가 이게 턱턱 걸리는 거예요. 고기 잡아 껍질도 안 벗기고 그냥 통째로 몰라다가 목에 지금 다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게든 대게든 그죠? 뭡니까? 이런 게들은 껍질도 벗기고 먹어야 되는데 껍질도 안 벗기고 통째로 먹으려고 하다가 대통령을 잡범 취급하고 호로록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국민이 다 계몽이 됐고 국민이 다 깨달아 버리는 거죠. 휴대폰이 이 손 안에 지금 휴대폰이 다 있는 거죠. 다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다 계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선동이 잘 먹히지 않고 가짜 방송이 잘 먹히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공유를 하고 수많은 이런 보수 유튜버들이 활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잘 속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우리가 너무 잘 속았는 거죠. 그때 재미 본 자들이 요번에도 그래 하면 될까 해서 뭡니까? 거기서 홍장원이 가짜 메모가 나오고 각정권이 가짜 진술이 나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서 또 뭐 군인들도 부안해동에서 내란범으로 지금 뭡니까? 오랫동안 깜빵 살아있는 하니까 뭡니까? 그거다 도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쇠고랑이 나오고 또 뭐 실탄이 나오고 헬리콥터가 나오고 또 오늘 보니 관도 나왔더라고요.
관을 뭡니까 3,000개를 뭐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국민은 뭐 죽으면 이제 관이 들어간다는 그런 MBC에서 그런 공포감이죠. 그런 공포감을 줘서 진짜 내란을 일으킨 것처럼 이렇게 공포를 주는 겁니다. 가짜 방송이죠. MBC는 완전히 그 공영 방송이 완전히 좌파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어떤 방송을 공영 방송에서 관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실제 도끼 얘기는 어떤 한자는 없는데 도끼 얘기가 나왔다는 거 이런 게 좀 다 공포심을 주는 거죠. 지금 이재명이가 대놓고 협박질하면서 러시아제 건축 얘기를 하고 갑자기 지지율이 막 폭등을 하고 있죠. 무슨 짓을 했는지 그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이재명 지지율은 지금 산을 넘고 있죠. 굉장히 오르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인기가 있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결국 헌재에다가 압박을 주기 위한 그런 지지율이 아닐까. 근데 우리 보수우파 이쪽이라든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전혀 지금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입에 재갈을 몰려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힘당 차원에서 왜 조사를 하지 않나. 국힘당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내보내라면 당비를 쓰란 말이죠. 저쪽에는 뭐 당비로 가지고 이재명이 뭡니까 변호사비도 지금 다 내줬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당비 가지고 왜 지지율 같은 이런데 조사를 못하는 자 말입니다. 저 기업이란 거는 돈 많이 주면 하죠. 왜냐하면 이재명이 아무리 재갈을 물려도 국힘당 차원에서 돈만 많이 주면 돈을 당비 놔두다 어디다 씁니까? 지금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권성동이 권영세가 저는 참 안타깝다. 깝깝하다. 느려도 너무 느리고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맨날 조기나 잡으러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조기만 동해 바다에서 조기만 다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팔공세입니다.